뇌과학 박사 설지용입니다. 오늘은 성격 유형을 통해 이해하는 고객의 특성과 상담 전략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차 시는 보험 상품 영업을 하시다가 상담하시다가 만나실 수 있는 영업이 어려운 고객분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고객의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의심이 많고 깐깐한 고객의 경우입니다. 보통 MBTI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지표가 S, 세 번째 지표가 T 형이신 ST 성향이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의심이 많고 깐깐한 모습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쓸 물건이니까 내가 확실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려는 거라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분들의 그런 모습이 설계사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S형, 감각형 사람들은 정보 수집을 매우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풀릴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설계사분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점점 이렇게 신뢰가 깨지고 의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속지 않겠다, 호구가 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아서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각형 S형 고객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의심이 거둬질 때까지 꼼꼼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따갑고 거칠게 따지는 고객분들이 있어요. 근데 따갑고 거칠다는 것은 앞에 앉아있는 설계사와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거친 관계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MBTI 유형 중에서 사고형, T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고형, T형이라고 해서 모두가 따갑게 막 따지거나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가 이제 보내는 광고성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받아가지고 너무 귀찮다 해서 좀 불편함을 느꼈던 T형이라면 또 이제 고객의 위험 보장보다는 설계사의 영업 이익을 더 추구하려는 모습을 눈치챘던 그런 T형 고객이라면 설계사가 내 삶을 침범해 오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걸려오는 영업 전화를 받게 되면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셨죠? 하면서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위에 대해서 따져 묻거나 이런 거친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 거죠. 또 기껏 여러 상품 정보를 다 이제 비교해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다른 설계사가 내 보험을 딱 보더니만 아주 실속 없이 비싼 보험을 들었다면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T형 분들은 이제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분노를, 치밀어 오는 분노를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설계사분들이 권하는 상품을 제시받을 때 이제 의심 많이 하고 이제 고객의 이제 스스로 알아봤던 정보랑 비교해서 의심을 하면서 듣게 되고 또 설계사가 리드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분들께서 이제 제시한 내용에서 무언가 옵션을 하나라도 변경하려고 자기 의지에 맞춰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설계사에 대한 신뢰감이 땅에 떨어져 버린 ST 성향의 사람들을 대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는 이 사람은 적당히 설명하고 그냥 접어야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상담에 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고객분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설계사분들의 적절한 태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인데요. 네,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MBTI 유형 중에서 감정형 고객분들은 보험 설계사가 이제 친절하고 매너가 있고 뭔가 마음이 통했다고 느껴지면은 예의상 그냥 저렴한 보험이라도 하나쯤 이렇게 가입을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고형 고객분들 이런 분들은 친절하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꼼꼼하고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ST 성향의 고객분들은 설계사가 너무 앞서서 대화를 이끌거나 하는 것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에 앞서지 않기.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설계사의 말을 수용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설계사가 말하는 정보들을 검증하고 의심하려는 경향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ST 성향의 고객분들은 그분들께는
설계사가 대화를 너무 리드하지 않고 하지 마시고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나 고객이 요청하시는 정보들만 담백하게, 중요합니다. 담백하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분들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실 때 그 상품이 엄청 좋다거나 보장성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거나 하는 그런 감정 표현을 많이 이제 하시게 되시면 그 고객분들, ST 유형의 고객분들은 그 정보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더 많이 의심하게 되고 또 설계사와의 관계에서도 좀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니까요. 대화에서 감정 표현은 가급적으로 절제하시고 담백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고객분들이 상품의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정보를 요구하신다면 그 요구에 대한 답변만 딱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고객의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들, 기준들, 또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적절히 대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ST 성향의 고객분들이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나 고민되는 부분을 얘기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혹시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면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답을 얼른 제시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뻔하고 그 ST 유형 고객분들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그 답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뻔한 대답쯤은 알고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성급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마시고 고객이 꺼낸 그 고민 자체에 관심을 갖는 태도로 아, 그런가요? 아, 그런 일이셨군요 하면서 고객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잘 이제 들으시고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ST 유형 분들한테는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선 넘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이제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싶어서 이때다 하고서 과도한 감정 표현을 또 하시게 되시면 이제 또 다시 상담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요, 너무 과하지 않게 담백하고 정중하게 반응해 주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ST 성향 분들의 그 신뢰를 조금씩 얻게 되고 또 이제 한번 마음의 빗장을 풀게만 된다면 그때부터는 눈치 싸움을 하지 않고 긴장되지 않은 편안한 소통이 가능해지시게 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이 강한 고객이에요. 대화가 힘든 고객,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의심이 많은 고객보다 자기 주장이 강한 고객이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MBTI 유형 중에서는 사고형, 네, 그리고 네 번째 지표가 이제 판단형, J형, TJ형이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직구라고 하죠. 앞사람의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팩트 폭력한다거나 사실 있는 그대로 돌직구를 날린다거나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TJ형 분들한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정보 수집을 짧게 하고 한번 이거다 싶으면은 더 이상 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TJ 성향의 고객분들은 일단 그 일반적으로 자신의 논리적인 주장이 마음속에 늘 있고요. 그래서 TJ 성향의 고객분들 중에서 보험의 상술이나 설계사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소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분들께서 자신의 방식과 습관대로 그냥 상품 정보를 쭉 설명하려고 하시려면은 그런 경우에 자기 주장이 강한 TJ 성향 분들은 자꾸 설계사의 말을 끊으려고 할 거예요. 아, 됐고요. 이거는요. 그거는요. 하면서 자꾸 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설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관에서는 설계사가 제시하는 상품 제안에 잘 따라오지 않으려는 그 모습도 보입니다. 이럴 때는요, 설계사분들이 좀 더 긴장되고 또 대화를 이어가기 불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고객분들,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다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설계사분들과의 만남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 때문에 접촉을 시도하셨을 거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마냥 자기가 대화를 주도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다가도 필요한 정보가 딱 있으면 그때부터는 대화를 주도하는 것을 멈추고 설계사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받을 기회가 딱 올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는 이제 그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럴 때도 대화의 주도권을 얼른 가져오기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간결하게 탁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고 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고요. 상품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아서 설계사가 말을 더 많이 하다가도 고객이 끊으면 끊겨주세요. 잠깐만요 하고서 이제 말을 이어가지 마시고, 동시에 말이 막 겹치는데도 고객의 말 무시하고 계속 설명하지 마시고 고객분이 끊으면 끊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끊는 다음에 하시는 주장을 주의 있게 듣다가 맞장구 쳐주시고, 또 지금 이 대화가 잘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그 좋은 느낌을 설계사도 이제 전달해 주시고, 별로 불쾌한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 입장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칠게 주장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고객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 설계사가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게 우선이지, 정보 얻는 게 우선이지 하면서 관계를 약간 등한시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칠게 이렇게 리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친 주장들을 듣고서 설계사가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면서 고객에게 거친 질문을 부드럽게 받아주시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태도가 수용받는 것을 느끼게 되신다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조금씩 부드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상화라고 해요.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상대방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이 비정상이고 자기가 좀 거친 모습도 인식하면서도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계가 깨져라, 뭐 파탄 나라 하면서도 정보를 얻겠다고 굉장히 거칠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또 설계사분들도 그렇게 뭐 기분 나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게 된다면, 이 대화가 파국에 치닫지는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파국에 치닫지 않게 하는 그런 언어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고객이 상품 정보를 듣고 수용하게 되는 대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대화가 힘든 고객의 세 번째 유형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고객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고객이죠. 설계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대화,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지루한 상담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고객분들입니다. 보험 상담은 받고 있지만 꼭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상품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MBTI 유형 중에서는 네 번째 지표가 P 유형인 인식형인 분들이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네,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경향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귀가 얇은 것 같고, 또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면은 열심히 들으려고는 하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하면서 이렇게 열린 옵션을 가지고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럴 때 설계사분들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고객이 결정한 옵션들을 정리해서, 결정할 옵션들을 미리 정리를 딱 해서 이거예요 하면서 객관식으로 제시를 하고 얼른 결정해 주시기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결정장애가 있는 고객분들이라도 그런 설계사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느낌을 느낀 고객은 결정장애 고객이라도 그 설계사와의 대화를 얼른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그런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는요,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요소를 우선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서 그런 점이 고민되시는 부분이시군요 하면서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리고서 이거예요 결정하시는 것은 이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촉하시는 것을 참아주시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MBTI의 인식형 분들, P형 분들은
생각이 무르익고 결심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경향이 있어서요. 설계사가 밀어붙인 태도로는 계약을 성사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고객이 그 고민의 과정을 스스로 끝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본인도 고민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하면서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또 이제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스스로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인식형, P형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결정을 위해서 정보가 정말 많이 이제 필요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정말 긴 것이 이제 맞기는 맞아요. 맞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신이 고민했던 모든 그런 과정과 또 가장 좋은 결론을 주변 사람들과 잘 공유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준 설계사분들을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시는, 소개해 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바로 인식형, P형 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희망을 품은 인내심을 발휘하실 수 있는, 좀 더 인내심을 잘 발휘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고객의 사례, 보험 상담에 대해서 비자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객분들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얘기하다가 아내의 권유로 보험 상담에 나오게 된 남편이라거나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비자발적으로 끌려 나온 상담 자리에 끌려 나온 그런 분들은 그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가입시키려고 나를 끌고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설계사와의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계사의 꼬입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고 또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표정으로, 말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설계사분들께서 고객의 그런 부정적인 입장이 당연하다고 3차시에 말씀드렸던 정상화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할 일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나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거나 불편한 까칠한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고객의 마음을 읽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불편한 자리에 나오셨죠?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또 누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상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불편한 반응들을 보이시더라 라고 하면서 그런 비자발적인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수동적인 입장들을 이해한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마음이 약간 누그러질 수 있겠죠. 어차피 이 비자발적인 고객분들은 이 상담 대화로는 계약에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낮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3차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이끌려서 나오게 되면은 정보를 스스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에 관여하는 마음도 적고 계약 성사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설계사분들께서 전달할 정보들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와주시고 이제 어려운 걸음 해주셨던 고객분들한테 감사 표현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좋은 인상을 남기시면서 상담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인상이요. 네, 그렇게 긴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주시고 차후에 그 고객이 보험 가입이 필요할 때를 다시 기다리시면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좋은 이미지로 열어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분들을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만 듣고서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들 1차 시부터 쭉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몇 번 보시고 이해하시고 체득될 때까지 좀 이걸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1차 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MBTI 유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분들의 MBTI 유형도 유추해 보실 수 있고 또 나와 맞는 부분이 어떤 거고 다른 부분이 어떤 건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MBTI 유튜브 채널 휴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휴강TV를 검색해 보시면 MBTI에 대한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오프라인 강의, MBTI 관련된 오프라인 강의를 의뢰하실 분들은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과학 박사 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